MTN 막강 빅마우스 3인이 만들어낸 빅데이터 주식 토크쇼 빅머니. 2013년 4분기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빅머니의 주요 이슈들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 최고의 시청률 베스트 5부터 이혜림 앵커의 퍼포먼스 모음, 다시 보고 싶은 전문가들의 잇 아이템까지 한 큐로 다시 보는 2013년 빅머니 총결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2013 화려하게 수놓았던 1아이템 그리고 주제들을 보면 투자의 흐름을 오늘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송을 가장 많이 시청하셨는지 시청률 베스트 5를 준비를 했습니다. 빅머니가 저희 MTN 프로그램 중에서도 아주 핫한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사실 이런 얘기 또 제가 직접 얘기한 그렇지만은요. 저희랑 이혜림 앵커랑 둘이서 아침에 이제 8시부터 7시 50분 개장 방송이죠. 모닝 증식 1부, 2부 계속하고 있고 딱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개가 사실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가장 뜨거운 시청률 탑2 아니겠습니까? 쌍두마차죠. 네. 자, 이런 의미에서 네. 우리 사장님께서 저희 둘의 월급을 좀 올려달라라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네.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네. 저절로. 실제로 네.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뭐 저는 유재석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보면. 그런가요? 그럼 저는 뭐지? 저는 뭐 박미선인가? 그럼 박미선이 여기 뭐 박명수 정도 되는 거죠? 저 박명수 입장이잖아요. 네. 네, 저는 뭐 묻어가야겠네요. 그러네요. 저희가 늘 이렇게 성적표를 받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매일 매일 아침 보면요. 저희가 그 전날 방송됐던 거 시청률 성적표 쫙 나와요. 그러면 프로그램마다 이제 아무 표시가 없으면 평범한 거고 써서. 제일 시청률 안 나오면 빨간색이 딱 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시청률 잘 나온 프로그램 노란불이 켜지는데 저희가 아주 자주 노란불 켜지는 방송이죠. 그렇죠. 저희가 너무 자화자찬을 한 것 같아요. 출발부터. 하지만 이 모든 게 빅머니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이라는 거 확인을 해드리고요. 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로 빅머니 시청률 베스트 5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1위는 감춰져 있고요. 2위가 화려한 포스트 시즌 가을 야구 편입니다. 그리고 3위가 발명 편이고요. 4위가 빼빼로 된 게 반전 그 데이 마케팅 편이고요. 네. 5위가 은퇴 편입니다. 혹시 1위가 가려져 있는데 두 분은 딱 뭐 기억나는 떠오르는 그런 저는 편이 딱 있어요? 알겠는데 그 엑소 편이 아닌가 싶네요. 엑소 편이 사실 깜짝 놀란 게 그 엑소 팬들이 봐갖고 그 자기네들 유튜브에서 딱 그것도 재밌는 게 엑소랑 우리 딴 친구 같이 썼잖아요. 버스커버스 를 근데 재밌는 게 버스커버스를 싹 삭제하고 엑소 편만 한 2, 3분을 맞아요. 만들었어요. 근데 또 재미나는 게 거기다가 한국말인데 외국 애들이 많이 써나는 거 아니야. 그 서브타이틀, 그러니까 한국말 하면 그 자막을 자막을 한글 자막을 영어 자막을 넣어달라고. 네. 그래서 수십만 건이 줘야 된 건 정말 대박이었죠. 아, 이게. 네. 한류로 갔던 우리 빅머니. 네. 저 아시아의 여인 되는 건가요? 당연히 되는 거죠. 어떻게 기억나세요? 저도 상속자들 편에서 김우빈 씨가 나왔잖아요. 난 당연히 여기 시청률 오를 줄 알았는데 그때 김우빈 씨 좀 섭외하려고 했는데 네. 마침 좀 바쁘다 그러셔갖고 어. 제가 김우빈 씨 머리만 헤어스타일만 따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MTN의 김우빈 오늘도 머리 스타일이 참 멋있으시네요. 최고의 시청률 1위를 공개합니다. 12월 6일에 방송된 관상편이 차지했네요. 아, 역시. 저희 세 사람의 관상을 봤었었죠. 네. 근데 정말 놀라웠던 건 정해진 운명보다 그것을 개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당시에 방송을 보면서 공감한 시청자분들이 참 많았었어요. 사실 저는 이 하기 전날인가 저희가 원고를 받았잖아요. 그 관상 보시는 선생님한테. 근데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뭐 어떻게 뭐 받은 것도 좀 있다, 뭐 어렸을 때 뭐 편하게 살았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더 웃긴 거는 제가 말로 먹고 살 수 있는 재주가 있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야,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딱 그랬었죠. 느꼈죠. 네. 저는 제가 자수성가형이라고 딱 맞추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놀랐어요. 저는 20살에 독립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거를 운명을 보는 것보다 네. 앞으로 이런 성격이니까 어떻게 네. 고쳐나갈 방향을 좀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는 저의 급한 성격과 경계지 강한 거 앞으로 고쳐야겠다 이런 마음 먹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관상편의 주요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관상과 빅데이터가 관계가 확실히 있겠죠? 그럼요. 사실은 선조들이 수백 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던 데이터가 바로 이 관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빅데이터 자체가 사실 네. 인과관계를 따지기 힘든 것들 중에 네. 이런 사람이 이런 경향이 있더라는 상관관계를 따지는 게 빅데이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전통적인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관상은 사실 그 사람의 삶의 이력이 나타나는 뭐 목소리, 뭐 행동거리 등등 모든 행동이나 표정들을 직관적으로 통찰해 얻는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직관이란 통찰에 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축적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관상에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눈은 눈빛 등 그 기운이 중요합니다만 요새 여성들이 뭐 앞트임, 뒤트임 등 수술을 많이 해서 네. 선생님, 형태로는 네네네. 저 앞트임, 뒤트임 안 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 쌍꺼풀 수술만 그냥 약간만 집었을 뿐이에요. 아, 네네네. 아, 네. 눈이 너무 크고 아름다우셔서요. 아, 네. 네. 앞트임, 뒤트임은 이규찬 기자가 했어요. 아, 네네. 네, 이따가 다시 네. 한번 볼 거고. 네, 계속 네, 말씀해 네. 주실까요? 네네네. 네. 한마디로 살이 찌는 상이고요. 네. 아마도 상당한 뱃살을 숨기셨을 듯합니다. 네. 네. 그 대인 관계에 있어서 뱃살 가려야 돼요. 이님도 공감 능력이 뛰어나시고 만료능이 굉장히 좋으시고요. 네. 말년은 아직 좀 멀었는데. 과욕을 부리지 않으시면 탄탄대로를 이어가실 아, 분이십니다. 무섭다. 네. 예,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으면 크게 성공하고 말년에 대성하는 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배려심이랑 포용력이랑 좀 감정 감정 조절을 조절이 좀 문제. 잘하세요. 아, 제 성격이 문제군요. 네, 우리 둥글둥글하게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저희 와이프가 얘기한 네. 게 다 맞았네. 영양제 조심하시고요. 네. 그리고 감정 조절 잘하세요. 사실 그렇지 않아도 저 어제부터 다시 급 다이어트 했고요. 사실 그 방송에 안 나왔는데 제 이마에 약간 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또 딱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딱 다쳐갖고 내 이마에 몇 번을 또 꼬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딱 맞추시는 거예요. 저도. 네. 제가 관상가스러운 의상까지 입고 나왔네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2014년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잘 될까요? 잘 됩니다. 네. 이렇게 기분 좋게 관상편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2위가 가을 야구 포스트 시즌이 한창 진행될 때 저희가 가을 야구 표현을 준비를 했어요. 맞죠. 그 비록 우승은 결국 LG 트윈스가 못했지만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감동을 주는 팀이 바로 LG. 우승은 삼성이 했지만은요. 감동을 줬다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올해 2013년 또 이 정도로 마감하고요. 2014년에 대한 큰 기대가 있는데 사실 딱 오늘 정말 워낙 대단한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 머니위크에 제가 오늘 원고를 썼는데 딱 오늘 표출 나왔거든요. 네이버에 바로 제 이름 쳐보시면요. 정말 대단한 작품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참 대단하신데요. 저는 그날 기억나는 게 그 유광 점퍼. 번쩍번쩍한. 왜 오늘 유광 점퍼 딱 어울릴 그 모자까지 쓰고 오셨는데 왜 안 입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내년을 대비해야죠. 야, 그러니까요. 이학영 위원님의 감독님 포스 LG 유광 점퍼 괜히 샀다는. 뭐 내년을 준비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저희가 10월 1일 첫 방송을 했는데 10월 8일에 가을 야구편의 초창기에 최고 수익률 2위라니 놀랍습니다. 가을 야구편 주요 장면을 함께 보시죠. 이제 카메라 감독님이 이거 좀 잘 좀 잡아주시면 좋은데 이거 정말 귀한 겁니다. 사실 이게 유광점퍼 LG의 유광점퍼 하면 검색 순위란 8월부터 자주 올라갔던 건데 사실 이게 긴가민가 했어요. 사실 저도 이게 오랫동안 그 팬심이 떠나 있었어요. 워낙 실망스러운 결과가 많았고. 그동안 입을 일이 없었어요. 그동안 입을 일이 없으니까 사실 살 일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왜냐면 가을이 좀 따뜻하고 사실 지금 스튜디오가 더운데 이거를 입을래도 입을 일이 없으니까 살 일이 없었던 그렇죠.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조금씩 8월 달에 초반까지 성적이 계속 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레이스 중간에는 1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살려니까 갑자기 졸지 이게 완판되는 거예요. 매진이 돼갖고 살 수가 없어요. LG 구단의 홍보팀이 있잖아요. 네. 항상 그 15년 동안 가을이 휴가였어요. 아, 프런트 직원들이. 가을에 야구를 안 하니까 이 홍보팀도 쉰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가을에 갑자기 가버리는 바람에 유난히 바쁘신 데다가 표를 달라고 여기저기 청탁이 오니까 사실 너무 바빠 죽겠다고 뭐 불만 아닌 불만도 한 얘기하시더라고요. 달 이상 일을 더 하시는 분이긴 해요. 네, 네. 사실 주식도 사실 마찬가지가 싶습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될 듯 말 듯 하다가 11년이 걸렸잖아요. 이게 완전히 살아나는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흑자 전환하는 기업을 주식 투자해도 좋고 흑자 전환할 만한 산업에 비즈니스를 하셔도 됐고 하여튼 흑자 전환, 뭔가 좀 크게 변하는 그런 쪽에를 사업거리를 찾는 것도 좋은 어떤 아이템이 되겠죠. 결국에 삼성 라이언스가 한국 시리즈 1위를 했었죠. 네. 네. 무적 LG는 내년에 기약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네, 빅머니에 가장 많은 분들이 보신 방송 3위는요. 창조경제 편입니다. 정말 저희 빅머니의 시초가 빅데이터 아니겠어요? 맞아요. 네네. 소개 뭐 정말 재밌었어요. 저희가 이 방송에서 제가 와이프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창조경제 아니겠습니까? 저희 와이프와 맞먹을 정도인데요. 원래 빅데이터 분석으로 이제 창조경제를 좀 알리겠다라는 이런 취지도 있었는데 엄청난 데이터에다 결과치에다가 저희가 스토리텔링을 딱 융합해서 이렇게 종목까지 딱 찍어주는 사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창조경제 방송이 아닐까
라는 생각 좀 들어요. 정부 당국에서도 이제 유청기재 같은 사람은 정말 요소에 딱 쓸래 그러면 청와대나 이런 데 데려가서 창조경제 담당 홍보 비서관 이런 거 딱 특채를 해야 되는데요. 준비하세요. 정말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보면 빅데이터라고 해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잘 우리가 전해드린 게 어렵게 생각하시고 자꾸 IT로만 접목을 하시는데 그쵸. 그게 아니라는 걸 저희가 분명히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어떤 접근이라든가 창의적 발상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올해 어워즈 할 때 올해 아티스트로 지금 우리가 그 2014 대표적인 걸로 우리가 GD에 삐딱하게를 했잖아요. 앞서도 그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2014년 신년 대특대호 특집보에 바로 이게 들어갑니다. 지금 2014년을 네. 앞으로 좌주할 창조경제 핵심 정신 삐딱하게 꼭 기대하게 보셔야 돼요. 저희가 그때 히든 차트를 통해서 기상천외 한 발명품을 소개를 해드려서 정말 재밌었는데 창조경제 발명편 어떤 내용들로 창조경제를 언급했거나 소개를 했는지 함께 보시죠. 두 분께서는 어떠한 로드맵을 빅데이터 어느 방향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아마 시청자분 지금 우리 로드맵 보셨을 때 깜짝 놀란 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 박근혜 딱 이름이 뜨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신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로 지난 주말에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부산에 가서 거기에 이제 영화인들이니까 이제 준비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다정하게 사진 찍은 것도 있었고요. 한 3주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방송의 날 행사가에서도 네, 맞아요.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두 군데 모두 똑같은 커멘트를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창조 경제가 드라마 영화의 핵심 중에 하나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런 지금 전체적인 영화라든가 이런 비즈니스 이런 쪽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빅데이터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걸 트렌드를 캐치한다. 그런데 트렌드를 캐치할 때 첫째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절대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 뭐 계절의 변화 이런 것처럼요. 뭐냐면 지금 증시에서 가장 큰 흐름은 바로 박근혜 정부 내내 바로 주도할 창조경제입니다. 네. 창조경제 핵심,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부합하는 게 영화산업이라는 거죠. 예전에 정종 회장이 돌아가신 정종 회장이 정말 거북선 사진 하나 갖고 연구에 가갖고 돈을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 우에서 유를 창조한 거잖아요. 바로 이런 걸 옐런 예거를 보면서 사실 그때 저는 정종 회장은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예. 근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정말 진격의 정신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확실히 드네요. 맞습니다. 지금 시장 보면 딱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지 대한민국이 지금 앞으로 푹 나갈 수 있는 거죠. 사실 창조경제 핵심이 사실 이렇게 약간씩 변형해주거나 기존의 것들을 약간 더해주는 융합.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를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맞다. 그럼 둘이 합쳐봐라. 라는 융합이 네. 대세예요. 이 빅머니 프로그램에 자랑할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무려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국내 방송사 중에 빅데이터를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MTN의 빅머니를 소개를 해줬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빅데이터 관련 방송을 인정해주는 것 같다. 뿌듯하고요. 네, 그 권은희 의원이 지금 국회에서 빅데이터 포럼 의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장님까지. 그렇죠. 네. 앞으로 빅데이터 산업을 키워야 되는 데서 가장 앞장서고 계신 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왜 빅데이터 산업, 빅데이터를 잘 활용 안 하냐. 특히 공영방송에서 왜 이렇게 활용 안 하냐고 지적을 하면서 해외에는 BBC, 국내에는 MTN이 있다. BBC랑 MTN은 그렇죠. 나란히. 그래서 이렇게 좀 본받아서 이렇게 활용해라. 이런 의미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어깨가 더 무겁고요. 네. 빅머니 크로스. 네. 그래서 저희가 더 좋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준 빅머니 프로그램에서 권은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네, 드린다는 감사드립니다. 생각입니다. 자, 최고 시청률 4위 이어보겠는데요. 데이 마케팅 편에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방송날이 딱 뭐라 그러죠? 빼빼로데이? 111이었어요. 사실 저희가 방송하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는 대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깜짝 놀랐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11월 10일은 앞으로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히려 전 내년부터는 오히려 중국의 싱글스 데이라 그랬잖아요. 네. 엄청 온라인 쇼핑 많았는데 오히려 그런 거에 더 주시장에 더 영향 미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사실 그날 놀라웠던 게 빼빼로데이가 알고 보니까 일본 천황의 생일을 기념하려 그렇죠. 했다. 이게 참 뭔가 우리가 여기에 너무 상술에 노란하지 말고 저 호객님 되지 맙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제가 그때 소개했던 게 제일기획 소개했잖아요. 맞아요.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데이 마케팅 역시 원조는 제일기획 주가도 잘 가서 나는 뿌듯했었어요. 연중 체육관입니다. 지금 오늘 내일은. 맞아요. 중간에 또 깔때기를 확실히 되네요. 이 친구가. 그럼요. 111이 농업인의 날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내년에는 우리 농산물을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날로 기념했으면 좋겠네요. 빅머니 최고 시청률 5위는요. 약간 저는 의외예요. 되게 재밌는 것들 많았지만 네. 은퇴편이
당선이 됐는데 이 주제야말로 사실 뭐 빅데이터 분석을 기획했다고 아,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럼요. 이 주제가 선택한 배경은요. 사실 빅데이터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빅머니 담당 프로듀서가 윤모 PD가 있는데요. MTN에서 다른 프로그램 하나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행복한 100세라는 은퇴 설계 강연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정말 시청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만큼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은퇴하신 분들의 이런 관심이 많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딱 맞춰서 준비한 프로그램이었고 정말 빅데이터 활용한 정말 기획의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빅머니 그 은퇴편이 그 이번에 시청률 상위에 들어간 걸 보면은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그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요. 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라면집게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 얘기 하는데 어떻 보니까 우리 빅머니 방송을 하다 보니까 PD 우리 담당 PD도 딱 이거 빅머니 전문가 됐기 때문에 혹시 뭐 KBS나 이런 데서 빅머니 뭐 프로젝트 하면은요 딱 이 친구 부를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게 되네요. 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던 빅머니 은퇴편이었습니다.